그래서 우리는 테슬라가 수직 통합된 제조업체 2기에 대규모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간으로 9월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이제 9월의 첫 번째 장을 맞이하게 될 테지만 9월 2일은 미국이 휴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10월 10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정말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테슬라에서는 로보택시의 날 어떤 공개를 하게 될지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알려진 대로 테슬라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워너브라더스의 디스커버리 영화 스튜디오에서 로보택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장소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는 재미있게도 이 장소에서 이미 한번 이벤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2016년 10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데, 무려 8년 전 이곳에서 테슬라는 이벤트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영상을 보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제조하는 테슬라와 이 태양광 설치 업체인 솔라시티를 결합해 어떤 이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 새로운 제품을 이곳에서 공개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패널이 필요 없는 타일 형태의 태양광 지붕을 공개했고, 이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 안에 이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지 이 장소에서 대중에게 보여주며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 테슬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어떤지 테슬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소로서 이곳을 선택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것이 통합된 미래라고 말하며 전기차와 파워월 그리고 태양광 지붕은 아름답고 저렴하며 매끄럽게 통합되어서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일반 대중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곳은 바로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의 위기의 주부들 TV 드라마 세트장이고요. 이곳에서 솔라루프가 설치된 주택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쉽게 했습니다. 자, 일반 대중 역시 설치되어 있는 테슬라 솔라루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이 위기의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기 TV 드라마로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방영이 되었고, 미국의 교외 지역을 배경으로 다양한 비밀과 갈등을 가진 4명의 주부들의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삶을 바로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위기의 주부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세트가 좀 눈에 익을 수도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솔라루프가 어떤 모습일지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바로 워너브러더스의 세트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방법은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워너브라더스의 스튜디오 전경을 구글맵에서 3D로 한번 변환해보면 대표적인 상징물인 워터타워도 이곳에서 볼 수 있고, 또 멀지 않은 곳에서 마치 일반 주택가 같은 모습의 세트도 볼 수 있는데, 이 다양한 형태의 세트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옆에 있는 여러 개의 실내 스튜디오를 통해서는 보다 세밀한 제품의 설명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로보택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앱을 이용해서 어느 장소든 테슬라의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원화의 세트장은 소비자에게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 이벤트와는 다르게 실제 사용하게 될 소비자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소비자들을 이해시킬 목적으로 설명시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한 달 정도 남아있고 과연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될지 궁금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정말 나오게 된다고 해도 실제로 주가에는 도움이 될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으며, 이 막상 출시가 되어도 구글의 웨이모가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K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가진 장점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다른 회사와는 다른지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ARK의 타샤 키니가 테슬라의 로보택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자,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영상이 올라오기 전 회원님들에게 이미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다음 질문입니다. 타샤,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관한 건데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두에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경쟁사들은 이미 서비스를 출시했을까요? forefront of autonomous mobility? And if so, why have competitors already launched services?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출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to autonomy, we believe that they'll launch a robotaxi network. 그리고 그들은 그럴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에라도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내년에 되지 않으면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예측은 그보다 조금 더 보수적입니다. 우리는 내년 또는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테슬라는 경쟁사들보다 데이터 측면에서 큰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처음 출시한 것이 테슬라는 아니었고 첫 출시는 2019년의 웨이모였습니다. 웨이모가 먼저 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며 레이저 시스템인 라이다와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도시에 진출하기 전에 주행 지역을 철저하게 지도화했습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만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고해상도 지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그들이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빠르게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이터 우위 덕분입니다. 웨이모의 플랫폼에서 지금까지 주행한 마일수를 보면 약 4천만 마일입니다. 테슬라의 차량들은 하루에 2억 마일 이상을 주행하며 그중 500만 마일 이상이 FSD 소프트웨어 스위트를 통해 주행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플릿 내의 모든 주행 마일을 소프트웨어의 섀도우 모드에서 실행하고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수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코너 케이스와 이벤트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가 수직 통합된 제조업체 2기에 대규모로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외부 자동차 제조업체와 제휴할 필요 없이 플릿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말에 있을 로보택시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시가 말했듯이 테슬라는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진전을 보았고 많은 비디오들을 보았으며 최신 버전의 FSD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는 주행이 이미 가능해 보입니다. 테슬라가 특정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시점에 정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특정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 예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로보택시의 출시를 기대하고 있으니 연구를 계속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So we look forward to that and follow our research as we get there.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인터뷰에서 질문의 핵심은 바로 테슬라가 정말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냐? 바로 이 점을 묻고 있고요. 진짜로 테슬라가 선두라고 생각한다면 왜 웨이모가 테슬라보다 로보택시 서비스를 먼저 출시할 수 있었냐라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구글의 웨이모는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를 이미 출시해서 성공적으로 런칭했고요. 주당 10만 회의 운행을 돌파했다고 말하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사용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로보택시를 사용한다면 팁을 안 주어도 된다라는 큰 장점과 또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요금이 다른 택시에 비해서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는 구글 웨이모가 로보택시 사업에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가장 강력한 로보택시 사업자로서 구글의 웨이모를 손꼽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의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앱을 이용해서 구글의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한 웨이모 1은 이정표를 세운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운전자가 동승하지 않는 형태의 유료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며
로보택시 업계에선 웨이모가 당연히 선두를 굳히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왜냐면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또 이후 텍사스주의 오스틴,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 일부까지 서비스 지역을 차례로 넓히는 중인데요. 웨이모의 최고 제품 책임자인 사스와트 파니그라히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율주행을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며, 웨이모는 앞으로 비용을 최적화해서 서비스 확대에 성공할 것이며, 7월부터 웨이모는 향후 수년간 50억 달러, 한화로는 약 7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웨이모의 단점은 모든 도시가 아닌 알려진 도시 중에서도 특히 소수의 일부 지역만 아주 제한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요. 웨이모는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인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처럼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가능한 이유는 웨이모가 새로운 도시에 진출하기 전 주행할 지역을 철저하게 지도화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고해상도 지도를 만들지 않고는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바로 이 말은 이 지역에만 고해상도의 지도를 만들어 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지도를 만드는 일이 웨이모 자율주행에서는 가장 중요하며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고해상도 맵은 HD 맵이라고 불리며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기존의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지도를 제작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이다를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하려면 이런 HD 맵이 필수인 상황이고, AI의 판단보다는 HD 맵의 여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자, 하지만 웨이모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로보택시에서 가지는 부담을 웨이모를 통해서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웨이모의 문제는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고, 이렇게 확장을 못하게 된다면 테슬라와의 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타샤키니는 바로 확장이라는 바로 이 두 단어에 두 회사의 명과 암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가 확장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 가격의 한 대가 무려 30만 달러, 한화로는 약 4억 원 정도 하는 가격이기 때문이고요. 비싼 라이다 장비의 가격 때문에 차량당 가격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기에 HD 맵의 가격까지 더하게 된다면 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웨이모는 현재 약 1000대 정도의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말하지만, HD 맵은 선택된 도시 중에서도 또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가 다 확장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며, 이런 문제는 테슬라와 비교해서 확장이 매우 힘든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으로 얻은 실제 거리 데이터는 웨이모나 바이두와 비교했을 때 거의 비교가 불가능한 정도인데요. 그런 점들을 비교해 본다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출시하자마자 웨이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우선 로보택시를 사용하는데 테슬라는 지역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고, 허가를 받는 대로 전국 동시에서 로보택시를 실시하는 일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확장은 웨이모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오너가 타고 있는 차량을 로보택시로도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수에서도 웨이모보다 압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예상하고요. 이렇게 로보택시의 수가 많다면 가격 경쟁에서도 다른 로보택시 사업자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 전기차의 가격 경쟁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보택시의 가격 경쟁에서도 테슬라가 큰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을 점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미래라면서 AI의 하드웨어 회사가 가장 큰 가치를 지녔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큰 일이 바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AI가 화제인 것은 아는데 정말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는 있는 거냐? 이런 질문에
테슬라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바로 10월 10일 날 열리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UBS는 테슬라가 AI 개발에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불가능한 기술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테슬라를 매도하라는 평가를 내리는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이런 월가의 평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만약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된다면 월가에서는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내려야 할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 일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자, 이런 계산은 테슬라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얻는 수입의 대부분이 자동차 판매에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 기업이라고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를 애써서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로보택시에서도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면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라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재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10월 10일 이벤트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이벤트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달 정도 후 열릴 이벤트에서 과연 어떤 공개를 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